안녕하세요. 엘빠입니다. 우리가 어항에 이쁜 관상새우나 물고기를 키우다 보면 어항 벽면에 끼는 이끼나 바닥에 떨어진 사료 찌꺼기들을 치우기 위해 귀여운 노란색 달팽이, 바로 애플스네일을 한두 마리씩 들여놓게 됩니다. 동글동글하고 노란 패각을 부지런히 끌고 다니며 어항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주 매력적이죠. 그런데 이 애플스네일을 키우시다 보면 어느 날 어항 수면 위쪽 유리 벽면이나 뚜껑 밑에 징그러우면서도 오묘한 분홍색 오디 모양의 거대한 알집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와, 드디어 우리 애플스네일이 알을 낳았다. 이제 조만간 귀여운 새끼 달팽이들이 바글바글 태어나겠지? 하고 기대를 품으시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몇 주가 지나도 알은 깡깡하게 말라붙어 아무 소식도 없거나 어쩌다 새끼들이 껍질을 깨고 나와도 며칠 안 가서 어항 바닥에서 폐각이 녹아 하얗게 죽어 자빠지는 절망적인 비극을 겪게 됩니다. 오늘 엘바가 시작하자마자 확실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애플스네일은 알을 낳는 위치와 부화 환경, 그리고 갓 태어난 새끼의 수질 케어법만 정확히 아시면 누구나 어항을 애플스네일로 가득 채우는 무한 번식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애플스네일이 알을 수면 위에 낳는 생태학적 이유부터 집에서 5분 만에 만드는 100% 부화 성공률의 락앤락 루바망 인공 부화통 제작법, 분무기를 활용한 벽면 관리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갓 태어난 치스네일들이 어항물에서 죽지 않고 폭풍 성장하게 만드는 수질 및 미네랄 케어법까지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길지만 꿀팁이 가득하니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애플스네일 번식의 기본 이해. 본격적인 설명 전에 기본 원리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왜 이런 방법을 쓰는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첫째, 애플스네일은 자웅동체가 아닙니다. 간혹 한 마리만 있어도 알아서 번식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예요. 애플스네일은 암컷과 수컷이 따로 있는 종이고 번식을 하려면 반드시 2마리 이상, 그것도 암수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겉모습만 봐서는 암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번식이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여러 마리를 같이 키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최소 5마리 이상은 키우세요. 둘째, 애플스네일은 알을 물 밖에 낳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항 뚜껑 안쪽이나 유리벽의 수면 위쪽 또는 히터나 여과기 위쪽처럼 물 밖이지만 습기가 있는 곳에 분홍빛이 도는 알덩어리를 붙여놓죠. 왜 물 밖에 낳을까요? 알 속의 새끼가 자라려면 공기가 통해야 하는데 알이 물에 젖거나 잠기면 새끼가 그 안에서 익사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플스네일은 본능적으로 물 밖에, 그러면서도 습기는 있는 자리를 골라서 산란을 해요. 이 원리를 알면 오늘 알려드릴 모든 방법이 결국 알은 물에 젖지 않게, 그러나 완전히 마르지도 않게 적당한 습기를 유지해주는 것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통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정집 어항은 조명 열기나 조명 뚜껑 열림으로 인해 공기 중 습도가 매우 건조합니다. 알집이 공기 중에서 너무 바짝 말라버리면 겉껍질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져서 알 속에서 완성된 아기 달팽이들이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알이 물에 퐁당 빠져버리면 익사해버리죠. 즉, 물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알집 껍질이 말랑말랑함을 유지할 수 있는 90% 이상의 고습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화의 핵심 치트키입니다. 부화까지 걸리는 기간은 온도에 따라 다른데 대략 2주에서 4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이 붙어있는 곳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면 좀 더 빨리, 서늘하면 좀 더 늦게 부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상새우를 키우는 관상새우 어항이잖아요. 그러니 좀 따뜻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2주 정도면 부화를 합니다. 애플스네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웠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스네일을 번식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1. 부화통 만들기.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화통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알을 어항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물고기나 다른 애플스네일에게 알이 훼손될 걱정이 없고 습도 관리도 훨씬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준비물은 정말 간단합니다. 락앤락 통과 루바망, 이게 끝이에요. 특별한 장비 필요 없습니다. 하하. 준비물이 준비되었다면 1단계. 먼저 어항 벽면이나 뚜껑에 붙어있는 애플스네일 알을 조심스럽게 떼어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절대 손으로 떼지 마세요. 손으로 잡아떼다가 알이 부서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손으로 알을 떼려다가 포도송이 알들이 와그작, 휴. 애플스네일 알은 하나하나가 작은 알갱이들이 뭉쳐있는 구조라서 손으로 잡으면 압력에 쉽게 뭉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신 얇은 칼이나 카드, 자 같은 걸로
알 밑둥을 살살 긁듯이 밀어주면 통째로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때도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표면을 따라 미끄러뜨리듯이 힘을 빼고 작업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2단계. 락앤락통을 세팅합니다. 이제 부화통을 준비하는데요. 락앤락통 안에 물을 절반 정도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루바망을 올릴 수 있도록 받침대 역할을 할 것을 넣어줍니다. 저는 그냥 작은 플라스틱 통을 뒤집어서 넣었는데 물 위로 루바망을 띄워줄 수 있는 거라면 뭐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알이 절대 물에 직접 닿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물은 통 안의 습도를 유지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 알은 그 위, 물과 떨어진 공간에 있어야 해요. 3단계. 루바망 올리기. 받침대 위에 루바망을 올립니다. 루바망은 물이 절대 닿지 않는 높이에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알을 올려놓을 평평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4단계. 알 올리기. 앞서 떼어낸 애플 스네일 알을 루바망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줍니다. 5단계. 뚜껑 닫고 기다리기. 락앤락통 뚜껑을 닫아주세요. 그러면 통 안에 자연스럽게 습기가 차오르게 되는데 이 습기 덕분에 알 껍질이 적당히 부드러워지면서 나중에 새끼가 껍질을 뚫고 나오기 쉬워집니다.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면 새끼들이 다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화 기간은 온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절이나 방 온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알을 붙일 때마다 부화통에 옮겨주는 걸 반복하시면 어항 안의 성체가 계속 알을 낳고 그 알들이 계속 부화통에서 새끼로 태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무한번식의 핵심 시스템이에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부화통은 하나만 두지 마시고 2개에서 3개를 로테이션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알을 낳는 시기가 겹치면 통 하나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알을 붙이기 시작하면 정말 많이 붙이거든요. 포도송이 한 송이에 100개씩 나오고 그러는데 성공만 하면 무한번식 되는 겁니다. 무서울 정도가 되죠. 물론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악. 방법이 분무기로 습도 유지하는 방법. 2번째 방법은 부화통을 따로 만들지 않고 알을 어항에 붙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는 방법입니다. 손이 덜 가고 알을 옮기다가 손상될 위험도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애플 스네일이 알을 붙인 위치를 확인합니다. 보통 어항 뚜껑 안쪽이나 유리벽 상단, 히터 위쪽에 많이 붙여요. 2. 분무기에 깨끗한 물을 채웁니다. 3.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알 표면에 촉촉하게 물기가 돌 정도로만 가볍게 뿌려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적당히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뿌려서 알에 물방울이 흥건히 맺히거나 흘러내리면 알이 젖은 상태로 오래 방치되면서 오히려 안에 있는 새끼가 질식할 위험이 있어요. 반대로 너무 안 뿌려서 바싹 말라버리면 껍질이 딱딱하게 굳어서 새끼가 뚫고 나오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부화통 방법보다 관리하는 사람의 손길이 꾸준히 필요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 챙겨줄 수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많다면 습도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부화통 방식이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항 뚜껑을 닫아서 어항 자체의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뚜껑이 있는 어항이라면 별도로 분무기를 안 써도 자연스럽게 습기가 유지돼서 부화가 잘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방법 3. 그 외 다른 방법들. 3번째로 부화통이나 분무기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랩이나 비닐로 밀폐 공간 만들기. 락앤락통 대신 작은 플라스틱 컵이나 통에 젖은 티슈나 키친타월을 깔고 그 위에 알을 올린 다음 랩으로 씌워서 습도를 가둬주는 방법이에요. 락앤락통이 없을 때 간단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랩에 작은 구멍을 몇 개 뚫어서 완전히 밀폐되지 않고 공기가 아주 조금은 통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완전 밀폐되면 습도가 너무 높아져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2번째, 어항 자체에 습도돔 만들기. 알을 어항에서 떼어내지 않고 그 부분만 작은 플라스틱 컵이나 반으로 자른 페트병을 씌워서 국소적으로 습도를 유지해주는 방법입니다. 알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상 위험을 아예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3번째, 키친타월, 화장솜 방법. 락앤락 통 바닥에 물을 살짝 적신 키친타월이나 화장솜을 깔고 그 위에 알을 올려서 통을 닫아주는 방법도 많이 쓰입니다. 루바망 대신 젖은 티슈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타월이 알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살짝 거리를 두거나 너무 흥건하게 적시지 않는 게 중요해요. 3가지 방법 모두 원리는 같습니다. 물에 잠기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습기가 유지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자주 들여다볼 수 있으면 분무기 방법, 손이 덜 가길 원하면 부화통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알 관리하면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갈게요. 알을 뗄 때 손으로 만지지 않기.
습기를 너무 과하게 주지 않기. 통안을 가끔 확인해서 곰팡이나 이상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체크하기. 부화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색이 검게 변하거나 물러지면 무정란이거나 상한 알일 가능성이 있으니 제거해주기. 이 정도만 지켜주셔도 부화 성공률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오늘 이렇게 물생활의 영원한 청소부이자 매력 만점 귀요미 애플 스네일의 기본적인 정보와 무한 번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이 건조해서 말라 죽을까봐 오늘 알려드린 락앤락 부화통과 미네랄을 통해 수질 세팅만 맞춰주시면 누구나 애플 스네일 번식의 대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애플 스네일 번식 매뉴얼이 여러분의 즐거운 물생활에 확실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Q&A 수다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엘빠였습니다.